오늘의 주제는 삼고초려는 없었다. 대책 없던 유비로 인해 천하통일의 꿈이 깨어지다 입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뽑은 명장면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적벽대전 그리고 삼고초려는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명장면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중에 삼고초려는 능력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얻기 위한 유비의 애틋함과 또 간절함이 배어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냅니다. 낙관중의 삼국지에는 이러한 삼고초려가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소설에 묘사된 정도는 아니지만 삼고초려는 존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대략 30%는 허구라고 생각되는 낙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삼고초려가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 유명한 제갈공명의 출사표에서 삼고초려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신공명은 본디 보잘것없는 평민으로 남양 융중에서 몸소 밭갈며 난세의 목숨을 보전하려 했을 뿐 몸을 맡겨 한 몸 영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제 유비께서 비천한 신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람되게도 귀한 몸을 낮추어 3번씩이나 신의 초가를 찾아주시어 신에게 현실에 당면하여 해야 할 일들을 물으셨습니다. 이 일은 신을 너무 감격하게 하여 마침내 선제를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삼고초려에 대한 진실 논쟁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죠. 하지만 황제들의 중국사의 저자 사식은 역사를 고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고초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비와 제갈공명의 첫 만남에 대해서 위나라 시대의 역사적인 위략에서는 삼고초려가 없었음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가 번성에 주둔하고 있을 무렵 조전은 하북을 평정했다. 제갈량은 형주가 다음의 차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만났다. 유비는 제갈량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유비는 47세, 제갈량은 27세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서먹하게 대했다. 자리가 끝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는데 제갈량 혼자 남았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물었다. 장군께서는 조조와 유표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야 유표가 조조만 못하지. 유비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 역시 조조만 못하지. 제갈량은 말했다. 지금 누구도 조조만 못하고 장군의 무리는 수천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데 계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제야 유비는 나 역시 그것이 걱정이오. 그래, 어찌하면 되겠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위략 외에도 당시 구주춘수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 책에도 위략과 비슷하게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는 이보다 훨씬 뒤인 진나라에 의해 천하통일이 이루어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갈량이 죽을 당시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비나 제갈량 등과 관련된 사적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없었고 그저 사료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수는 역사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책상 앞에는 위략 등의 역사책들과 제갈공명의 출사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진수는 이 차이를 발견하고 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갈공명의 말이 당연히 진실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기술하던 정사 역사책인 삼국지의 삼고초려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위략은 믿을 만한 역사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략의 저자인 어한은 위나라에서도 이름난 역사가로
중국 역사가로는 처음으로 로마사를 기록했으며 그 기록이 충실해서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한은 제갈량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사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벌써 위략을 편찬해서 제갈량이 유비를 만난 사실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진수의 삼국지는 역대 사서들 중에 체계가 가장 불완전한 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간략하고 빠지거나 엉성한 부분이 많아서 남송의 배성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의 분량이 삼국지의 전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위략의 정확성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삼고초려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촉한의 군신들 사이에 미담으로 전파돼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저작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 출사표가 나오기까지 20여 년 동안 어떤 기록에서도 이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삼고초려 진실에 대한 위략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즉 삼고초려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으로 왜 제갈공명이 허구의 삼고초려를 만들어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유비는 한량이었다가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집안이 빈곤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 무 모두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사회의 밑바닥에서 자란 탓이었는지 그의 원래 성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달 기질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의기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굳세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 관계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했으며 임기응변의 수완과 재치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고집이 세지만 치밀한 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제갈량의 건의와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비의 가장 큰 패착은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동호의 공격으로 죽고 형주를 빼앗긴 뒤에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형주를 공격한 거예요. 유비만큼이나 고집이 셌던 관우는 손건과 화친하고 조조를 공격하라는 자신의 상관인 제갈공명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양쪽과 원수를 맺은 거죠. 그랬다가 손건의 장수 여무의 공격으로 수국을 잃게 되는 거예요. 형주 땅이 동호에게 빼앗긴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갈공명의 천하통일의 전략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왔을 때 알려준 바와 똑같이 형주와 익주 두 군데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힘을 모은 다음에 천하의 병고가 발생했을 때 샥 가가지고 양쪽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위나라를 착 공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두 축이 되는 형주를 빼앗김으로써 천하통일이 요원해지는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동호라도 동호와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익주에서는 총나라 군대가, 형주에서는 오나라 군대가 출병해서 천하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대의보다 인간적인 정에 급급한 우리의 한량의 기질이 발동한 유비는 끝내 제갈공명의 건의를 듣지 않았어요. 제갈량을 포함한 문무 백가 모두가 나서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짐이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만리 강산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였어요.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해서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오나라 육손의 화공에 대처하지 못한 유비군은 진짜 전멸에 가까운 완전 참패를 당하고 유비는 부끄러워가지고 익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백제성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제갈공명은 그 순간 촉한의 건국 대계가 유황숙의 손에 끝나고 있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총나라의 대참패의 소식을 들은 제갈공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꿈꿔왔던 천하통일은 완전히 물 건너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한 몸 지키기도 어렵게 된 거잖아요. 이때 주력 군대의 대부분을 잃은 총나라는 끝내 국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류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통일은커녕 존속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죠.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적었을 때는 이와 같이 쇠락한 국력을 온 힘을 다해 버티어서 겨우 처음의 목표였던 천하통일에 도전하고자 했던 시기였어요. 옛날에 형주를 차지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중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너무 멀고 협착하고 군사력도 위나라에 비해서 너무 열등하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고 망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시작한 출병이었습니다. 유비 아들인 후주 아두에게 출사표를 적은 제갈공명은 지난날의 아쉬움을 처절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유비 아들인 너마저 유비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면은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위태해질 거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제갈량은 심각하고 무게 있게 충고하면서 우한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삼고초려의 고사를 만들어서 아두에게 들려줌으로써 너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아니? 라고 상기시켰던 거예요. 그의 의도는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즉 제갈량은 북벌에서 자기가 승리를 막 거둘 동안 내부에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아두에게 들려준 것이라는 것이 황제들의 중국사 저자인 사식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적을 당시에는 유비, 관우, 장비, 유비나 제갈공명의 첫 만남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보고서 반박할 사람도 없었다는 형편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삼고초려가 있다? 없다? 어느 쪽이 진실 같으세요? 설령 삼고초려가 없었다고 해도 제갈공명의 진실함과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의 말을 잘 듣기만 했어도 천하통일의 주역이 진나라가 아니라 총나라가 될 수 있었겠죠.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결정이 역사를 바꿨어요. 감사합니다.